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의원 이렇게 미 트럼프 2기 방위비 인상 압박에 대해서는 국익 중심의 적극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본인 발언은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해야 된다. 시점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세계 어느 나라나 제1의 덕목은 안보라고 생각한다. 가장 시급한 국방 문제는 정신력과 자긍심 회복이다. 요거 이제 내란 때 막 이런 얘기 한 거고요. 그거습니다. 병영에서 신명 나는 군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다음에 그 12.3 불법 계엄으로 군이 어려움 겪는 게 현실이다. 군 사기 저하 문제 해결하는데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 그리고 군의 중견 간부 이탈과 충원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다. 중견 간부 이탈, 자긍심이 상실돼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죠. 지금 군대는 제가 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취약한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주는 상황입니다. 네네. 계엄군으로 출동했던 사람 중에 약 1,040명이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고 그 중에 70명은 심각한 단계. 심각한 상황이다. 3명은 비상 조치를 해요. 비상 조치를 할 정도로. 그런데 여기서 그치질 않고 그 가족들의 트라우마가 또 심해가지고 용인 수원에 생활건강센터가 있어요. 정신 상담하는데 여기하고 연계해서 지금 군인가족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빠가 또는 우리 남편이 국회에서 계엄군으로 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또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야 군인이 뭐 국회 와서 그렇게 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면 되지 뭔 트라우마냐 그러는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그 상당히 심각한 거고 특전사 수방사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무력이 붕괴됐다는 뜻이에요. 그런 군대가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수가 없죠 그러면. 그런데 우리가 군인 하면은 뭐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서 미군 사망자가 7,800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참전했다가 돌아와서 자살자가 2021년에 미국의 왓슨 연구소 통계로는 32,000명이고 32,000명. 그 뒤로도 계속 죽어나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한 36,000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전쟁에서 한 명이 죽는 걸 보면 돌아와서 4명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걸 못 견디고. 그런데 때문에. 자살자만 그렇지. 알코올 중독, 재정 파탄, 이혼까지 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거든요. 그 미국의 지금 제일 큰 사회 문제가 재향군인들 케어하는 건데 그 비용이 1조 달러입니다. 상상해 갑니까? 상상해. 종전 이후로 1조 달러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고 취약해. 우리는 군대나 뭐 경찰 이 국가라는 것이 탈인격화된 법인체로서 무언가 개념과 정책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막상 현장에 들어가면 지난 계엄의 그 여파는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그렇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상담 치료한다고 그럼 치유가 되냐? 안 되죠. 그건 또 다른 통제입니다. 그렇죠. 이제 부대에서 밖에 나가 떠들까 봐 치료해 준다는 명목 하에 통제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치유가 됩니까? 진정한 치유는 내란의 중요 가담자들이 다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고 그러고 이제 다시 국민 속에서 군대로 거듭나야만 치유가 되는 거지. 아니 안에서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상담사가 와서 한다 그랬는데 그게 되겠냐 이거예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안규백 그 문민 장관 후보가 이제 문민의 시대를 국방에 관찰한다고 할 때는 이런 치유와 회복을 넘어가지고 과거와 단절하는 하나의 군의 자기 혁신 운동을 추동해 나갈 수 있는 뭔가 여기까지 이제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부임 이후에 보여줄 모습이 상당히 주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어제 뉴스가 나온 건데 박정훈 대령 사건 관련해서
이명은 특검이 박정훈 대령 사건은 특검법 대상 항명죄 성립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항고나 항소를 뭐 포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이건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서야 좀 뭔가 본궤도에 네, 가는 느낌입니다. 네. 근데 그 항명을 공소장을 변경해서 군 검찰은 끝까지 박정훈 대령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고 있죠. 네네. 그 군 검찰이 수사 대상입니다. 현재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허위로 작성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속 사유로 써놓은 게 뭐냐면은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했다. 그런데 삭제한 적이 없거든. 없죠. 네. 그래서 박정훈 측에서 고발을 했다고. 아. 물론 그 당시에 이게 뭐 작년 8월 얘기입니다만은 벌써 재작년이네. 그럼. 예. 그 저기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지만 허위 사실로 구속을 하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정훈 구속을 시키려고 국방부의 차관 법무관리관하고 대책회의를 그 김동혁 검찰단장이 했단 말이에요. 검찰단장이. 예. 이래놓고 허위 사실 구속영장에 기재하고, 그 다음에 해병대 검사들 파견해가지고 예. 급습을 한 거죠. 급습을. 그래가지고 사실상 김계환 사령관을 회유를 한 거예요. 당신이 박정훈 대령한테 사건 기록을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네. 그걸 박정훈 대령이 어긴 거 아니냐. 이러니까 김계환 사령관이 기가 막힌 거야. 조사를 받고 나서 수사단의 중령한테 전화해서 군 검찰은 박정훈이 내 명령을 어긴 것으로 몰고 가려고 할 것이다. 요게 이제 통화 녹취록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놓고 김계환은 또 엉뚱하게 나중에 재판에 가서 자기 명령을 어겼다고 재판에 가서 진술을 맞아요. 해요. 이게 검찰의 농간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박 대령의 수사 방해 이첩에 대한 외압의 당사자예요. 군 검사가 검찰이에요. 검찰이. 그런데 거기가 항소심을 하고 있어요. 황당하네요. 그런데 이 특검은 외압에 대한 수사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이 재판을 그냥 유지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취하해야 되는 되는 거죠. 거죠. 취하해야죠. 그리고 1심에서 또 다른 데도 아니고 군사법원에서 무죄가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또 항소를 한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장관 명령을 어긴 것으로 변경을 했는데 장관이 무슨 저기 뭐 박대령한테 직접 명령을 내립니까? 그러니까요. 해병대 사령관이야 한 거지. 그리고 본인이 사인도 했잖아요. 회의하면서 앉아가지고 자기가 친필로 사인까지 다 해놓고 그걸 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힌 걸 이게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더 황당한 건 임성근이 특검을 찾아왔어요. 어제 보셨죠? 임성근이 그 예고가 됐던 거예요. 일사단장 전 해병대 일사단장이 특검을 찾아와 특검 만나겠다고 특검 사무실까지 면담한다 갔어요. 그랬죠. 네, 면담한다고. 그런데 이제 제지를 당해가지고 결국 만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저 사람도 저 예전부터 계속 저기 블로그에다가 이명년 특검 취임하는 날부터 네, 계속 시비를 걸고 그래가지고 머리 많이 길었네. 옛날 현역 때 민간인 같아요. 이제 민간인 딴 사람 같아요. 같은. 아니 머리가 저렇게 길었단 민간인이지 말이야? 참. 민간인 같은 게 아니라 민간인이죠. 젊어졌네. 민간인 임성근 씨. 네, 어이, 민간인 임성근 씨. 난 머리털 계속 빠지고 있는데. 김종대 의원은 머리가 빠지고 있어서 걱정이고 어. 임성근 씨는 머리가 길어지고 있어서 좋아 보이고 이러시고 해병대 물이 좋나 봐. 민간 물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전역하고. 글쎄, 그렇죠. 네, 이제 네. 싸제. 근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임성근 전 사단장, 임성근 씨는 왜 저러는 거예요? 뭐 보면은 지금 사건 이후로 지난 2년 동안 보여준 모습이라는 게 참 네. 가관입니다. 가관이에요. 뭐 방송국마다 기자들마다 들들볶아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본인이 지휘권이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근데 임성근 사단장이 아니었으면 네. 애시당초 벌어지지도 않았을 그렇죠. 일입니다. 네, 현장에 가서 네. 무릎까지 차오르게 물에 네. 들어가라. 바둑판식으로 쿡쿡 찔러가면서 해라. 왜 경례 똑바로 안 하냐. 복장 통일해라. 맞아요. 이게 보면은 수해 복구하고 별 관련도 없는 걸 갖다가
홍보성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 뭐 예. 이게. 이래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딱 보니까 네. 진급에 목매는 어떤 저 출세지향의 장군의 어떤 전형을 보여줬는데 네. 그래놓고 이제 수사를 갖다가 받게 된 걸 갖다가 네. 이첩을 방해한 거는 뭐 그건 자기가 안 했다고 한 손치더라도 왜 자기가 나서 가지고 지금 외압 수사에 대해 감나왈 앞에 나와라. 황당한 얘기죠. 그러니까 황당한 얘기죠. 아니 그럼- 그리고 예전에 수해 났을 때 오천에 그 해병대 이제 제가 해병대 근무했으니까 오천읍이거든요 거기가. 예. 수해 났을 때 장갑차 타고 갔잖아요. 그 일사단에서 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기 뭐냐면은 상륙 돌격 장갑차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 네. 윤석열 첫 해에 비가 많이 왔어요. 네 많이 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신림동 반지하방에서 네. 노부부가 서울에 그 전에. 예, 예. 돌아가셨는데 네네. 그런데 대통령이 거기 찾아갔다 엉뚱한 말 삑삑하고 왜 그래가지고. 전날 아크로비스타에서 못 나왔거든. 그러다가 그것도 하루 늦게 간 거라고. 네. 그 물바다가 돼가지고 못 나왔다 이게요. 아이 그런데 이제 열 받을 거 아니야 본인도.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 안보실 2차장이 모시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포항 전경을 그렇죠. 포항도 그때 딱 보여줬는데 네, 아파트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때 지하철에. 그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가 그걸 왜 수해 났는데 왜 끌고 오냐고요 그거를. 그걸 포항 시내 했는데 이게 언론에 무지한히 기사가 많이 나요. 나왔어요. 네, 네. 그런데 이듬해 또 비가 온 거예요. 네, 네, 그게 2023년이에요. 네. 그런데 저기 뭐냐 경북 예천의 그 급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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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또 집어넣고 언론 플레이를 한 거지. 장갑차. 근데 결국 휩쓸려 가지고 위험하다고 나왔어요. 2분도 못 입고 나왔어. 나왔어요, 그냥 못 타고. 참 내가 무슨 사단장이 네. 아니 지금 저기 장갑차가 그 급류에 들어가 가지고 안 돼요, 위험해. 하마터면 사고 날 뻔해. 사고 나죠. 이런 걸로 보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단장인가 나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랬는데 저기 뭐냐 이런 데다가 그 다음 날 장갑차를 철수시키고 사람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거의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이해가 안 돼요. 어. 수해 났을 때 그러니까 이미 뭐 상륙 돌격 그 장갑차는 배 안에서 이제 가까이 해안가에 와서 배 안에서 군인들 태우고 해안가로 들어올 때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려고 있는 건데 이미 수해가 나면 수해에 있는 분들을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을 딴 곳으로 모셔온다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미 물이 차 있는 곳에 그걸 출동한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의미 없는 건데 언론사가 와 있잖아. 맞아요. 언론사에 사진 막 찍고 난리 났지. 예, 군인이 그랬는데 출동했다 이러면서. 그때 임성근이 그냥 그 저 와가지고 야 언론사 온다 뭐 네. 하면서 그래서 복장 통일 그렇게 얘기했죠. 이 빨간색 티. 공기왕립 예, 네, 이런 해병대. 이유가 그 언론을 의식한 거거든 그게. 그렇죠. 맞아요. 그랬는데 밑에서 죽어나가고 이런 거 살피겠습니까? 관심이. 예. 아유. 참. 그러면은 지금쯤이면은 네. 저렇게 뭐 특검을 찾아와서 방방 뜨고 뭐 하는 걸 보면은 참 내가 군대에서 가가지고 우리가 아들이 군대 가는데 군대 가서 저런 지휘관 만나면 네. 얼마나 이게 큰일 나죠, 진짜. 굴욕적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에 빠지고 위기가 벌어지고 전쟁이 나야 지휘관의 참모습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손자병법에 그 상하 동료자 승이라 그랬고 네. 그 상하가 그렇게 같은 어떤 의지와 네. 목표로 움직이되 그런데 서로 지켜주고 왜 그 저기 그 고사에 나오잖아요. 네. 그 어떤 장수가 한 병사가 지나가다 보니 염증이 있거든 무릎에. 네, 네. 그러니까 장군이 앉아가지고 입으로 그 뭐, 고름을 맞아요. 빨아주잖아. 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병사가 저기 뭐냐 굉장히 그 감동을 받는데 받죠. 그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웃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아니 왜 통곡을 하십니까? 장군이 돌봐줬다는데 네, 네. 사실은 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장군이 우리 남편 아버지가 다쳤을 때 입으로 고름을 빨아줬다. 그러니까 감동해가지고 맨 앞에 나가 싸우다 죽었다. 아, 그래서 결국 죽게. 그런데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또 장군이 그런다. 네. 또 앞에 나가 그러니까 싸우다가. 우리 아들 이거 그렇게 될 거 아니냐. 혹시 아버지처럼. 이래 놓으니까
전쟁을 하려면은 그런 정도로 자기 병사를 자기가 지휘관이 지킨다는 어떤 게 있어야 나중에 이제 전쟁이 되고 뭐 이러지. 그러니까. 나중에 내 책임 아니다. 뭐 저기 나는 지휘권이 없다. 뭐 하면서 가서 윽박지른 얘기는 쏙 빼버리고 이러면은 야, 요게 위기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위기 때는 네네. 안 봐도 뻔한 거지. 안 봐도 뻔한 거야. 예. 답답합니다. 어쨌든 저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처벌하고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 있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